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요, 저희 집입니다. 살짝 부끄럽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 공부법을 공유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 집에까지 찾아왔는데요.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2023년 벌써 새해가 시작이 되었을 거예요. 겨울 방학이 아무래도 새 학기, 새 학년을 들어갈 때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지, 제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공부법을 탈탈 털어볼 예정입니다. 꾸거링! 지금 제가 뭘 갖고 왔냐면요, 중학교 3학년 때 성적표예요. 중학교 3학년 2학기 기말고사, 그러니까 완전 찐 마지막 시험을 어떻게 봤는지가 이제 여기 써있는 건데, 이게 대체 무슨 노트냐, 이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1년 동안 썼던 저의 오답 노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첫 번째 Q&A 영상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영상에 뭐라고 써있냐면, 중3이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다 라는 얘기가 써있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는 300명 중에 한 120등? 150등 사이를 왔다 갔다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중3 때 딱 터닝 포인트가 돼서 성적이 확 올랐던 거죠. 이게 아무렇게나 공부를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제가 중3 때 그렇게 바뀌게 됐냐를 궁금해하실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 이유가 총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제가 영상에서 예전에 언급했듯이 영어 교사라는 꿈을 찾게 된 게 있고, 두 번째는 제가 중3 때 만났던 담임 선생님이셨어요. 그 담임 선생님께서 저희 이제 전체 반한테 계획표를 짜라, 그리고 오답 노트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실제로 계획표 짜는 A4 용지를 나눠주셔서 3주 전에 짜가지고 검사를 맡아야 된다, 진짜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됐던 것 같아요. 이쪽을 보시면 계획표 예시가 나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쓰는 거다 얘들아 하고 보여주시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평균 몇 이상은 영어 수학을 점검해라, 평균 80점대는 암기 과목도 100% 암기를 해라. 제가 뒤늦게 발견하고 되게 웃겼던 부분인데,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쫄딱 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과목 영어 열심히 공부하기, 약간 이런 느낌으로 계획표를 짰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고 아, 그러면 안 되는구나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니까 숫자로 표시를 해라. 그래서 국어 2번 읽기 이렇게 딱 써놓으니까 아, 나 한 번 읽었어? 체크. 2번 읽었어? 체크. 가시적으로 내가 한 게 더 체크가 되기도 하고 더 뿌듯하기도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딱 제가 하는 말을 들으면, 아니 이렇게 계획을 짜는 것도 힘든데 계획을 지키는 거는 또 더 힘들지 않냐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계획을 짰다고 해서 그걸 완벽하게 지킨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계획 짜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고, 약간 어느 수준이냐면 계획이 없으면 공부 시작을 안 해.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저도 지키질 못하는 거야. 진짜 한 4주 전부터 계획을 짜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뭔가 안 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국어를 1회도 안 했는데 2회독으로 넘어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획을 다시 짜, 3주 전에. 2주 전에 다시 짜. 일주일에 다시 짜. 제가 이거를 계속 1, 2학년 때 엄청 반복을 했어요. 계획을 잘 못 짰던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국어 2회독을 하루 만에 끝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너무 과하게 계획을 짜는 거야. 그치만 계속 실패하고 고치고 하면서 나를 알아가는 거죠. 아, 나는 이만큼 공부를 해야 돼. 그리고 뭐 국어학원을 갔다 오면 힘이 50% 정도 나와 있어. 근데 수학학원을 갔다 오면 20%밖에 안 남아 있어. 그러면은 수학학원 갔다 온 날에는 계획을 좀 덜 짜겠죠. 계획을 짜고 계속 못 지킨다고 자신을 한심하게 자책하지 마시고, 난 이걸 못하는 사람이었구나 하면서 자신을 계속 더 알아가는 기회로 삼으셔서 고등학교 때 완벽하게 나의 공부법을 찾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시험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단순하게 내가 시험 문제를 틀렸네? 나 진짜 한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그거를 왜 틀렸는지 피드백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피드백이라는 거는 내가 그걸 틀린 이유, 그리고 그거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틀리지 않을지 그거를 바꾸는 그 과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오답 노트를 딱 하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고른 정답, 실제로 정답이 뭔지, 내가 틀린 이유가 뭔지. 저는 여기서 하나를 더 하는 게 뭐냐면, 평가라는 항목을 추가를 했어요. 이게 제가 과목을 오답 노트로 한 건데, 국어를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틀린 이유에 이걸 먼저 뭐라고 적었냐면, 학습 활동에 있는 문제인데 답이 너무 길어서 안 봤는데 시험에 나와서 틀림, 이렇게 써있어요. 그 평가가 뭐냐면, 교과서나 프린트는 많이 읽었는데 학습 활동을 다 외우지는 않음, 교과서 프린트는 4번씩 읽음, 이렇게 써있어요. 얼마나 억울해. 내가 교과서 프린트를 4번이나 읽었는데 그 학습활동 하나 안 읽어가지고 서술형 문제를 틀린 거잖아요. 아, 학습활동을 안 해서 틀렸구나 라는 거를 딱 평가를 함으로써 그 다음에 내가 공부를 할 때는 학습활동을 제대로 외우거나 뭐
읽는 공부 방법에 추가를 하는 거예요. 뭐 3회독 때 뭐 학습 활동 위주로 읽기 이런 식으로 하나를 추가를 하면은 내가 읽을 때 한번 상기가 되겠죠. 지금 읽을 때 학습 활동 좀 열심히 봐야겠다.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의 공부 방법을 더 정교화를 시켜서 공부를 더 꼼꼼하게 할 수 있는 공부 방법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제가 또 과목별로 평가를 했어요. 여기 이제 영어 과목이에요. 제가 이땐 좀 영어를 좀 많이 틀렸어요. 3주 전부터 시작할 때는 시간이 많다는 느낌 때문에 열심히 하지 않았던 게 너무 아쉽고 복습을 하고 싶을 때만 했다. 유유. 시험 기간 아니어도 매일 복습할 것이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내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었는지, 어떤 게 아쉬운지, 앞으로는 어떻게 할지 이렇게 그냥 좀 가볍게 여러분이 적는 건데 중요하지 않은 것 같지만 다음에 공부하기 전에 한 번씩 보고 하면은 아, 나 저번에 복습을 꾸준히 안 했구나. 이번에는 복습 열심히 해야지. 한 번씩 여러분이 재점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씩 꼭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과목별 평가까지 쓰면 드디어 오답노트가 끝이냐? 아닙니다. 저는 정말 오답노트에서 더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비포 애프터 노트 이 부분이에요. 좀 쉽게 말하면 이전에 했던 공부법을 연구를 해가지고 잘못됐던 부분을 좀 AS에서 더 괜찮은 공부 방법을 만들어내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BA 이렇게 써있거든요. 이게 before, after라는 뜻인데 이 before를 보면은 그냥 굉장히 단순하게 교과서 2번 읽고 프린트 2번 읽고 이번에 이걸 하면서 다시 봤는데 너무 웃긴 게 제 before에 히읗이 엄청 많아요. 약간 약간 이런 느낌 뭔지 아시죠? 제가 쓰면서도 머쓱한 거야 뭔가. 아, 나 이만큼밖에 안 읽었구나.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이거를 내가 어떻게 바꿀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것도 이제 역사를 제가 먼저 과목별 평가를 해놨을 거 아니에요. 너무 부담스러워서 공부를 못했다. 역사 범위가 진짜 많고 외울 게 많잖아요. 그게 저한테 부담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애프터에서 어떻게 고쳤냐면 일단 4번 이상 읽는 게 목표예요. 2번은 너무 심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4번 이상 읽는 게 목표인데 이 부담감을 없애기 위해서 1회독 때는 그냥 간단하게 주제랑 학습 목표만 외우자. 이렇게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흐름이 전체적으로 잡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담이 사라진 상태에서 2회독 때는 이제 사건의 흐름과 순서를 외우고 3회독 때는 이제 세세하게 그 사건의 원인, 배경, 과정, 결과 이런 걸 외우고 4회독 때는 그걸 계속 체크를 하고 그래서 이게 딱 봐도 여러분 엄청나게 달라졌어요. 비포 때는 그냥 2번 이렇게 써놨던 거를 애프터 때는 4번도 그냥 4번이 아니라 첫 번째 때는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때는 이렇게 두 번째 이렇게까지 제가 구체적으로 쓰게 된 거예요. 이걸 제가 이때 함으로써 고등학교 때도 계속 이렇게 공부를 했거든요. 이게 저한테 진짜 영향이 컸어가지고 저한테는 소중한 비포 애프터 노트입니다. 이게. 지금이 또 딱 겨울방학이 시작할 시기잖아요. 그래서 중학생 분들께 겨울방학 때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 무엇인지 또 인스타그램으로 여쭤봤었어요. 지금 한번 어떤 질문이 있는지 제가 한번 답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선 진짜 많았던 질문은 중학교 때 그냥 놀아도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중학교 때는 무조건 잡고 가야 되는 게 혹시 있나요? 중학교 때 결국 뭘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인 것 같은데 외고, 국제고를 갈 거다 이게 아닌 이상은 중학교 때 성적을 갑자기 대학교 입학사정관이 보진 않아요. 근데 이제 정말 중요한 거는 중학교 때는 나만의 공부법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은 성적이 당장 안 나온다 해도 꾸준히 제가 말씀드린 방법을 하면서 내가 어떤 공부 방법이 잘못됐는지 꾸준히 셀프 피드백을 하시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시험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엥? 시험을 왜 좋아해? 내가 시험이 있어야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측정이 돼요. 내가 틀린 문제를 봐야 아, 나 여기서 지금 공부가 빵꾸가 나고 있었구나. 내 공부 방법이 이게 문제구나. 이게 분석이 됐어요, 저는. 그래서 항상 시험을 보고 그거를 피드백하는 그 과정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적 자체에 너무 부담을 갖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공부를 좀 피드백하는데 시험을 좀 이용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았던 질문이 선행 어디까지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이었어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3 겨울방학 때 고1 정도 수준까지는 선행을 했던 것 같은데 진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선행을 잘 하고 있느냐인데 선행을 할 때 어차피 지금 내 수준 게 아니라 나중 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냥 대충 쉬운 문제 개념만 쓱 읽고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그냥 여러분이 감으로 찍은 건지 아니면 진짜 이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해서 이 문제를 푼 건지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난이도보다 살짝 높은 문제 그런 문제를 계속 꾸준히 도전을 해봄으로써 내가 얼마나 개념이 터득이 됐는지를 확인을 해보는 거죠.
얼마나 풀이 과정을 잘 구상을 해 나가는지, 얼마나 이거를 제대로 푸는지를 확인하는 게 내 개념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여러분 메타인지라고 들어보셨나요? 메타인지라는 거는 쉽게 말을 하면은 내가 진짜 그거를 아는지 모르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지식인데요. 이제 제가 계속해서 오답 노트를 쓰고 계획표 쓰고 계속 B&A 노트를 썼던 것이 어떻게 보면 제가 공부를 얼마나 제대로 했는지, 얼마나 그 지식이 제 머릿속에 들어왔는지 그 메타인지를 높였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메타인지라는 게 굉장히 쉽고 좋은 것 같은데 막상 적용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 메타인지를 찾아서 공부에 적용을 시키기까지 3년의 시간이 걸려서 고등학교 때 제 공부 방법을 완성을 시킨 거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 메타인지를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학습 시스템이 개발이 되었다고 해요. 예전에 저처럼 공부 방법을 잘 못 찾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비상교육 올리원이라는 서비스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지 직접 써봤는데 정말 유용하더라고요. 이제 이 올리원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전 학년 전 과목 학습이 가능하다고 해요. 올리원 학습은 크게 4스텝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진단입니다. 그냥 시험을 볼 때는 맞았다 틀렸다 이렇게만 판단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 그리고 어떤 거를 더 공부를 하는 게 좋은지 정확하게 그거를 판단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푼 진단 평가를 가지고 그거를 AI가 분석을 해서 정확한 학습 계획까지 짜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텝 2는 저 같은 사람한테는 가장 중요한 계획 파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진단평가를 봐놔서 여기 미션 다이어리 파트가 있어요. 거기를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계획을 과목별로 어떻게 학습을 하면 좋은지를 다 써두신 거예요. 사실 초등학교, 중학교 분들 중에는 충분히 아직 계획 짜는 게 너무 어렵고 어색한 친구들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완전 이 계획을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좀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중간중간에 수정도 할 수 있어서 그 부분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스텝 3는 정말 본격적인 학습 파트입니다. 같이 저랑 한번 한 과목을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회 강의를 들어가면은 먼저 용어 파트라고 개념어를 설명해주는 파트가 나와요. 교과서에 있는 그런 개념 설명 이전에 자세하게 개념어를 설명을 해주니까 바로 교과서로 다이빙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 기본적인 개념어를 이해하기가 좋은 것 같아요.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개념 블록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본격적으로 교과서에서 그 개념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나오는 건데, 또 여기 서울대 선배의 팁이라는 코너가 있대요. 그래서 한번 그걸 눌러볼게요, 제가. 짜잔! 시험에서 자주 만날 개념들이 나왔네. 적도에서부터 극지방으로 가면서 열대, 건조, 온대, 냉대, 한대 기후가 나타나. 그래프를 봤을 때 어떤 기후를 뜻하는지 바로 파악해야 하니 꼼꼼하게 공부하자. 공부는 그냥 눈으로 읽으면서 하는 것보다 여러 감각을 활용해서 할 때가 훨씬 기억이 잘 남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듣고 따라해보고 또 읽고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개념을 더 머릿속에 잘 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념을 읽었으면 뭘 하는 게 국룰이죠? 구조화를 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뼈대라는 부분이 있어요. 세계의 다양한 기후라는 중요한 카테고리 안에 열대, 건조, 온대, 냉대, 한대, 고산 이렇게 있고, 뭐 저위도에서 고위도다 이렇게 표시까지 깔쌈하게 해주고, 그리고 밑에 보면은 노트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공부를 하셨으면 노트에 들어가셔가지고 뼈대를 그리고 이렇게 몇 개가 있었다. 뭐 열대, 건조, 어쩌고 막 고산기후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쓰고 막 여기가 저위도고 여기가 고위도였다. 막 이런 거를 정리를 해보시면서 여러분이 이 구조화된 그 그래프를 또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지를 한번 또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메타 인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유용한 메타 카드 파트가 나옵니다. 여기서 보시면 굉장히 특이한 게 알아요, 몰라요 이렇게 칸이 있어요. 대충 막 이거 답 적는 칸 없다고 안다고 넘어가시지 마시고 확실하게 모르시면 모른다고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이걸 알아. 그러면 알아요 하면은 뒤집어가지고 열대기후 이렇게 정답까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리고 모르는 거는 강수량이 몇 밀리미터인지까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였어? 그럼 몰라 하고 뒤에 보니까 500ml였대. 그럼 이때 이제 한번 500ml다 그럼 내가 몰랐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고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대요. 오늘의 메타 결과 알아요 4개, 몰라요 2개 이렇게 결과까지 나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내가 개념을 그래서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파트가 나옵니다. 1번 문제를 보면은 여기도 되게 특이해요.
밑에 보시면 답을 모르겠어요 라는 칸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제대로 문제를 안 풀면 잘 모르겠다로 이제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문제를 푼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뭔가 내 느낌상 온대기유 같아. 그래서 온대기유를 체크를 해. 그러면 이제 밑에가 바뀌어요. 내가 채점을 한다면 맞을 것 같아요. 또는 헷갈려요. 내가 이거를 100%의 확신을 가지고 문제를 푸느냐, 혹은 긴가민가한데 일단 이거 같아요 이런 느낌이냐를 고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대충 찍은 거란 말이에요, 온대를. 그럼 이제 헷갈려요를 체크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내가 진짜 아는 문제랑 반 정도만 아는 문제, 그리고 아예 모르는 문제를 구분하는 게 오답노트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중학교 때부터 계속 한다면 이게 굉장히 익숙해져서 고등학교 때 기출을 공부할 때도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파트인 실전 기출 파트는 살짝 난이도가 어려워진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랑 똑같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결과가 딱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채점한 거랑 내가 채점한다면 친구 정답률까지 역시 나와 있고 강의 보기 이런 것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게 셀프 피드백이었잖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까지 문제를 다 풀었으면 여러분 무슨 단계가 남아있죠? 바로 오답노트예요. 다들 기억하고 계시겠죠? 오답 클리닉 진행하기를 누를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이제 틀린 문제만 모아서 나오는 거예요. 뭐 내가 또 맞을 것 같은지 헷갈린 건지 이것도 당연히 또 체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좋은 것이 밑에 노트가 있잖아요. 여기다가 내가 틀린 문제, 그 문제를 뭐 적고 틀린 이유를 쓰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평가 있잖아요. 내가 이걸 왜 틀린 것 같은지 그렇게 평가까지 써서 이렇게 문제별로 오답노트를 하시면 확실하게 내가 왜 틀렸는지 앞으로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를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적은 오답노트가 단원별로 저장이 돼서 오답노트를 모아볼 수 있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개념 공부하고 문제 풀어보고 오답노트를 하고 평가까지 하면은 여러분들도 메타인지의 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런 식으로 집에서 공부를 하면은 관리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이라면 약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실시간 메타코칭이라는 서비스가 있다고 합니다. 담당 선생님을 배정을 받아서 내가 모르는 문제도 질문을 할 수가 있고 출석률 관리와 학습 관리까지 해주신다고 합니다. 제가 공부를 실제로 해보기도 했고 공부를 잘하시는 많은 분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느낀 부분이 진짜 어렵지만 진짜 중요한 게 셀프 피드백과 메타인지라고 느꼈단 말이에요. 올리온으로 공부를 하면은 그 과정을 훨씬 더 편하게 쉽게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느껴지네요. 저는 중학교 때 이렇게 큰 공부 터닝 포인트가 있었던 사람으로서 어떤 공부 방법이 바뀌었는지 꼭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영상을 찍을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안녕! 해피 뉴 이어! 그래서 여러분 이번 겨울방학 자신만의 공부를 찾아가시는 그런 중요한 시기가 되시길 바랍니다.